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건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펀드를 한 개를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요. 두 개 이상 선택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구독자 질문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연금저축펀드를 한 개를 가입한 상태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요, 그냥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을 누락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락시키게 되면 당연히 세금 신고할 때 들어가지가 않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를 두 개 가입하신 분들은 하나의 목적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의 목적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절세계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1번 계좌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2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장점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을 하던 연금 수령하던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이 아닌 연금 외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 연금 수령했을 경우에는 저율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은 이왕이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아 쓰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 자,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에 내가 1년 중에 발생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시면 되고요. 급여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모든 소득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은 종합소득공제가 있고요. 이때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은 우리나라는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의 세율 구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항목.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부는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여기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금 신고할 때는 소득세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발생됐다, 0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이랬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굳이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산출세액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고요. 세액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 나오면 마이너스 50이 되죠. 이때는 50만 원이 환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정세액 다음에는 기납부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감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환급이 되거나 혹은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 징수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사실은 결정세액이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됐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결정세액이 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누락해서 빵원으로 체크하셔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의 결정세액이 음수이거나 0원일 때, 이랬을 경우에는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세금은 없는데 연금저축을 우리가 불입했다라고 해서 세금이 발생되는 것, 즉 환급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일 경우에는 세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미적용받는 방법. 일단은 간소화 서류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 그냥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계좌를 2개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2개.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의 가장 많은 고민은 어느 계좌만 따로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계좌만 선택해서 이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는요. 이때 지정은 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미적용받는 방법. 하나의 계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냥 누락해버리면 되겠고요. 아니면 반영해주지 마세요라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개의 계좌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할 때,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이 별도의 계좌를 세액공제를 받겠다라고 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째입니다.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세금 없이 인출하려면 보통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다만 무턱대고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이 부분입니다. 중요하다라고 써놓은 부분이요. 자,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혹은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좌를 2개를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1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일단 무조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증권사는 팩스로 보내도 되고요. 어떤 증권사는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로드를 해도 되고요. 어떤 증권사는 직접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증권사마다 업무 시스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 제출을 하고 하나의 계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계좌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계좌가 있고 B 계좌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계좌를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을 해야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를 용도에 따라서 2개 가입하신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 2개를 가입하신 분들이요. 자, 이랬을 경우에 A 계좌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만큼 600만 원을 불입하고요. 그 다음에 B 계좌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간 12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계좌로 인정받고 싶고 B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미적용 계좌로 적용을 받고 싶을 텐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자,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발급 받으시고요. 세 번째 증권사 제출한 다음에 특정 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비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면 이때 비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미적용 금액으로 인정이 되게 되겠고요. 이랬을 경우에 세금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A계좌와 B계좌의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 처리 시스템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곳 금융회사에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꼭 문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곳 금융회사에 만약에 연금저축을 두 개를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두 곳 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에 찾아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은 도대체 매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금융회사는 찾아와서 직접 찾아가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매년 찾아가서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인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는요, 직전 연도에 납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되는 시점은 그 다음 연도 7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23년도에 납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이후에 이제 새롭게 정리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가 신규로 발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만 향후 인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매년 꼬박꼬박 가서 신청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했었을 경우에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2월 공제라고 하는 건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야 됐는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금액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공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재원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IRP 계좌도 두 개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중도 인출에 있어서는 사실상 IRP 계좌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과세제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인출에 대해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중도 인출 사유가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돼서 이때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로운 인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자유로운 인출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최종입니다. 주의할 점. 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 그냥 막 인출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인출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 상태로 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미적용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한 이후에 인출해야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으면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어요.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소개는 하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인 절차들이 꽁꽁꽁 숨어 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셔서 손해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금들을 자유롭게 인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